일본 서기의 동요는 향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똑같이 술날을 돌아야 한다. 함께 하라는 게 전례이고 전례이다. 돈을 내든 비탈길 술날을 돌든 세납은 함께 내야 한다. 응당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그 다스림이 기려지게 되면은 백성들과 화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탈길을 달리더라도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기려질 것이라네. 궁에서 시리하던 비탈길에서 술날을 돌던 국가에 바치는 것은 모두 똑같이 함께 해야 한다네. 그러면은 천황의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다스림이 첫째가 될 것이라네. 궁에서 시리하던 비탈길을 술라 돌던 세납을 납부하던 다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네. 그러면은 응당 다스림이 노래로 불려지고 그 다스림이 기려질 것이라네. 이러한 노래였습니다. 풀어보니까 당시 군사를 모집하고 군비를 거둠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라는 노래였습니다. 징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다스리고자 했던 노래로 바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동요는 징발과 관련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 구절을 풀어보겠는데요. 두 구절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구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십시오. 첫 구절에서도 첫 구절은 마비라 구도 이런 5글자인데요. 먼저 이 마비라만 풀어보겠습니다. 이 마자는 뼈가 닳다 할 때 우리 뼈가 닳다 마입니다. 비는 고르다 똑같다 고르다 비입니다. 라는 술라를 돌다 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의 뜻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자의 뜻, 이 세 글자의 한자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닳다 플러스 고르다 플러스 술라돌다입니다. 이것을 임신서기석의 서기체로 향가체로 풀어보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똑같이 고르게 술라를 돌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다를지라도 고르게 똑같이 술라를 돌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비라 구도 첫 구절 마비라 구도에서 끝에 두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자가 여러분은 잘 보기 어려우신 글자일 겁니다. 이 구자는 자, 그걸 보고 여기 영상을 봐주십시오. 기역자 모양으로 된 자 아니겠습니까? 건설현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곱자라고 합니다. 기역자 모양의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곱자, 구 이런 글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도자는 탄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곱자의 모습처럼 허리를 꺾으면서 힘껏 노를 저어라. 힘껏 무언가 일을 해라. 허리를 구부리고 죽으라고 이런 뜻의 지시어가 됩니다. 그 도는 탄식하다 도입니다. 이게 탄식하면서 힘들어서 그냥 끙끙 소리를 내면서 노를 저어라 이런 지시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도는 덤이 본이 되겠습니다. 힘껏 열심히 노를 저어라. 그러니까 마비라는 그 뼈가 닳도록 함께 술라를 돈다 그런 뜻이고, 술라를 도니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배우들은 옆에서 그 힘껏 노를 젓는 또는 힘껏 일을 하는 그런 연기를 하라 이런 뜻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절이 있는데, 네 번째 구절은 그냥 아래 해석을 봐주십시오. 응당 다스림의 노래로 불려지고 다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백성들과 화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한자 뜻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재미있는 것은 아자입니다. 이 아자는 거의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의입니다. 거의야입니다. 거의처럼 요 대목에서 꽥꽥 울어라, 꽥꽥 우는, 꽥꽥 거의가 꽥꽥 우는 것처럼 노래를 크게 불러라, 이런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보온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동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의가 울듯이 큰 소리로 꽥꽥 울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러한 지시어입니다. 아이들이 거의가 울고 다니듯이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스카의 뒷골목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백제 구원군 파병을 위해 징발령이 떨어졌던 660년 상황과 이 노래 내용이 아주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요는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향가의 신은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향가가 만엽집이 아니고 일본 서기 속에 들어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향가는 만엽집 속에 4,514곡이 들어있었는데 만엽집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향가는 뜻밖에도 역사서인,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 속에도 234곡이나 들어있었고, 고사기 속에는 112곡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향가가 따로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역사서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 서기와 고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고 역사의 사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향가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향가 제작법을 모르다 보니까 만엽집 일본 서기 고사기 속의 향가를 당연히 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풀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서기에는 이 동요를 패전의 조짐인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없이 노래만 달랑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가를 잊어버린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 온갖 추측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게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외나라 전국에 징발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전쟁 물자도 징발했습니다. 공평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향가를 부르면서 아스카의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동요는 국가에서 지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을 것입니다. 중구삭금,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는 향가의 원리대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정체성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마음의 고향 백제 구원을 위해 아스카에서 출발해 도읍이 있던 아스카에서 나와서 난이와 지금의 오사카로 가가지고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61년 1월 6일 천황이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부산이 마주 보이는 후쿠오카로 출발합니다. 12월 24일 날 난이와 궁으로 출발했으니까 661년 1월 6일 후쿠오카로 출발했다면 오사카에 머물렀었던 기간은 겨우 12일간이었습니다.
12일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또는 기후가 나빠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사카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은 12일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삼국 통일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대사에,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의 한 조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